작년 오스카상에서 영화 기생충 열풍을 타고 덩달아 유명해진 라면이 있었죠. 짜파구리.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끓여 먹는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이 라면은 라면 시장이 절대 강자인 신라면의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세계의 중심에 K라면을 알렸습니다. 이 짜파구리를 끓이는 데 필요한 라면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개 이름이 좀 특이해요. 라면 이름으로 동물을 쓰질 않나, 분명 생긴 건 자장라면인데 중식과 양식을 콜라보한 것 마냥 이름 뒤엔 스파게티에 게티가 들어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라면들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짜파게티, 너구리, 신라면, 이거 다 한회사 제품이거든요. 대한민국 라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바로 이곳. 사나이를 울리고 일요일에는 요리 똥손인 나를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회사. 이츠스토리. 오늘은 라면 명가 농심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1965년 일본 롯데무역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신춘호 회장은 이미 머릿속에 라면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일본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빠진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값도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먹는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신 회장은 여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쉽고 빠르면서 간편하게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라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신 회장은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라면 사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창립 첫 해 롯데라면 출시를 시작으로 1970년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자장면을 만들고 같은 해에는 닭고기 대신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소고기 라면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1971년에는 해장국 라면이라는 제품으로 세계 식품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의 우리나라의 라면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1975년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도 유명한 농심 라면을 만들며 처음으로 농심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19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된장라면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발 형태 용기면인 사발면 등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한 농심은 설립 당시 라면 시장에서 83.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던 삼양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너구리, 안성탕면, 신라면 등 계속되는 신제품 폭격으로 삼양과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던 농심은 결국 1980년대 중반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농심은 점유율 1위를 가져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도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조 6,398억 원의 매출과 1,60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라면 수출액 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라면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1982년에 출시한 너구리는 고급 라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닭이나 소고기를 베이스로 한 갈색 라면이 주류였던 당시 너구리는 빨간 국물을 내세우며 최초로 건더기 스프를 집어넣고 그 비싼 완도산 다시마를 통째로 넣는 등 스프의 품질에 엄청난 공을 들여 탄생한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원 정도 하던 다른 라면보다 2배 비싼 200원으로 출시됐다고 하니 농심이 얼마나 이 라면을 고급 라면으로 포지션을 잡았는지 가늠이 잡히죠? 이렇게 비싼 라면이면 이름도 되게 고급지고 그래야 할 것만 같은데 이 라면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너구리.
왜 하필 하고 많은 고급진 이름 중에 너구리라고 지었을까요? 너구리 꼬리처럼 면발이 통통해서? 아니면 담당자가 너구리를 좋아해서? 왜 이름이 너구리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다면 우선 이 라면이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너구리는 일본 사누키 지방에서 즐겨 먹는 쫄깃한 면발이 우동을 제품화한 것인데 신 회장은 라면 이름을 짓기에 앞서 사누키란 지역명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구리라는 뜻이 일본어인 타누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해요. 아마 사누키 이랬겠죠? 그렇게 신 회장과 실무진들은 이 타누키에 착안해 라면의 이름을 너구리로 지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신춘호 회장이 너구리 하나만 이름을 특이하게 지은 건 아니에요. 자장면과 스파게티의 합성어인 짜파게티도 그렇고요. 유기그릇으로 유명한 지역인 안성과 제사상에 오르는 탕을 합성한 안성탕면, 업계에서 상품명에 처음으로 한자를 쓴 신라면까지. 이처럼 신춘호 회장은 새로운 라면이 출시될 때마다 라면 이름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신춘호 회장은 살아생전 스스로를 라면쟁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참 어렵게 끓여왔다.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한여름 가마솥 옆에서 비짓땀을 흘렸다. 내 손으로 만들고 이름까지 지었으니 농심의 라면과 스낵은 다 내 자식 같다. 그만큼 라면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신춘호 회장의 라면 사랑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농심의 라면은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부터 자취생들이 일용할 주식으로, 퇴근 후 맥주가 생각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생라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신춘호 회장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남긴 거짓 없는 최고의 품질로 세계 속에 농심을 키워라 라는 말처럼 한국을 넘어 지구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농심의 도전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